우리 영화 개봉하고 그 다음 주에 캡틴 마블이 개봉해. 그래서 그때부터 캡틴 마블이랑 우리랑 1대1로 붙어. 그래서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와 붙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가 된 셈인데, 그래서 더더욱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희들 그거 아니? 캡틴 마블이 엄청 재미없다 그러더라고. 아니, 캡틴 마블이 못 만들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영화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캡틴 마블 리뷰 시작할게요. 자, 일단 영화가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 괜찮다는 소개팅 상대랑 애프터할 생각이 없을 때 주선자한테 애는 참 착하고 괜찮다 라고 말할 때 정도의 괜찮다입니다. 영화를 보고 티켓 값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적절한 유머가 있고 적절한 감동도 있고 액션도 못 봐줄 정도는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식 웰메이드에 비견할 만한 작품입니다. 그동안 쌓인 경험치로 흥미로운 장면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적당히 극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영화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할 부분은 단순히 페미니즘, PC가 묻어서 별로라는 건 아닙니다. 요즘 PC가 남용되며 피로감이 쌓이는 감은 있지만 저는 지금도 소수를 주목하는 PC 영화에 좀 더 후한 평가를 주는 편입니다. 단지 PC 영화의 의의는 선입견과 편견을 깨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보편상식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작품이 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선 캡틴 마블이 크게 와닿는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첨언하자면 이 영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대를 받던 작품입니다. 첫째로 캡틴 마블은 MCU에서 센 캐를 맡을 예정입니다. MCU로 한정하면 캡틴 마블과 비벼볼 스펙의 히어로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3분 토르 정도가 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트릭스터 이미지가 강하고 토르는 현질에서 얻은 템빨 의존도가 크다는 점에서 순수한 육체의 화력을 뽐낼 히어로는 당분간 캡틴 마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캡틴 마블은 캡틴 아메리카의 리더 포지션을 이어받을 것으로 공인된 캐릭터입니다. 이미 코믹스에서는 11워2에서 아이언맨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며, 케빈 파이기도 캡틴 마블을 묘사함에 있어서 모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중심에 서며 이끌어갈 것입니다 라는 인터뷰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MCU 최초의 단독 여성 히어로 영화라는 점입니다. 영화의 홍보 포인트나 실제 영화의 전개면에서나 캡틴 마블은 여성도 남성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강할 수 있다는 이념이 담긴 영화입니다. 블랙팬서만큼이나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영화인 셈이죠. 캡틴 마블은 이 세 가지 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에서 관심은 곧 돈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얻게 된 큰 힘에 비해 큰 책임은 지지 못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최강 캐릭터의 위험이 느껴지는 뽕맛도, 리더십도, 캐릭터성도 모두 기대치에 비하면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느껴진 건 닉 퓨리나 구스 더 캣 같은 서브적인 요소에 불과했죠. 결국 캡틴 마블은 매우 중요한 차세대 히어로의 기원설화임에도 앞으로 펼칠 전개를 위한 기반을 제대로 다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비판에 앞서 미리 확실히 하고 가자면, 이 기준은 제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떤 미지의 이상향이 아니라 먼저 출시되었던 슈퍼히어로 영화들임을 밝힙니다. 이 리뷰는 결말까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영화를 보셨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점 참고하여 시청 바랍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분을 위한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영화 얘기를 해봅시다. 영화의 큰 줄기는 예상 가능한 이야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잃은 비어스는 오랜 훈련을 거쳐 크리족의 스타포스 팀원이 됩니다. 크리족의 스파이를 구출하는 임무에 나서게 되지만 스크럴의 함정이었죠. 스크럴은 외형을 마음대로 복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외형뿐만 아니라 기억까지 헤집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납치되며 기억을 스캔당하는데 어떻게 봐도 크리적 행성은 아닌 과거가 드러나고, 납치해서 탈출하며 우연히도 지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윤로그는 지구까지 도착하는데 22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에 있죠. 미지의 슈퍼파워를 가진 덕분에 6년간 세심한 공을 들여 조련한 비어스를 고작 무전이 끊겨서 죽은 줄 알고 깔끔하게 포기한 덕분에 말이죠. 윤로, 정대만과는 다르게 포기가 빠른 남자네요. 반면 로나는
호출하자마자 퀵서비스 속도로 오는 걸 보면 스타포스라는 멋들어진 직업에 비해 돈은 많이 못 버나 봅니다. 외계 행성에서도 공무원들을 데우는 비슷한가 보네요. 선미는 24시간이 모자라다고 했지만 비어스에게 22시간이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때 닉 퓨리를 만나고 과거의 기억을 쫓는 여정에 오르고 기억을 찾고 보니 비어스가 캐롤 댄버스라는 지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족이 나쁜 놈이고 스크럴은 피해자였더라. 그래서 크리를 무찌르고 스크럴이 살 새 집을 구해주게 됩니다. 크리가 비어스를 속였다고 스크럴이 착한 놈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난민의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요. 고마워요 캡틴 마블. 사실 큰 틀이 상투적이어도 장면 장면에 쫀쫀함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재밌고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잡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캡틴 마블이 진짜 최초의 여성 히어로 영화라면 첫 시도니까 좀 헤매는 것도 이해할 만하죠. 다만 이미 최초로 여성 감독이 찍은 여성 히어로 영화가 2년 전에 나왔고 이 작품은 캐릭터, 연기, 액션, 스토리, 메시지 모든 면에서 캡틴 마블보다 훨씬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원더우먼이죠. 원더우먼 역시 여성 히어로라는 점이 이야기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캡틴 마블과 대단히 유사한 맥락을 지닌 작품인가 동시에 좋은 작품성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It's fashion. Keeps our tummies in. Why must you keep them in? Only a woman with no tummy would ask that question. 원더우먼의 경우 캡틴 마블보다 페미니즘적인 색채는 더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개성이 되어주고 있죠. 다이애나는 여전사들의 섬 데미스키라 출신이고 시대적 배경인 1900년대 초반은 지금보다 훨씬 성격차가 뚜렷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당연시되는 성역할 배분에 대해 순수한 의문을 던짐과 동시에 강인한 여성상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상식이 선입견으로 만들어졌음을 자연스럽게 전합니다. 무엇보다 남자와 여자의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평등과 인류애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하며 포용력을 갖추었다는 점이 좋습니다. 페미니즘 작품은 여성의 권리를 위해 남성을 대상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고스트버스터즈의 케빈이죠. Suitcases. Oh, did you hurt your face? Hey, did y'all hire that big dumb dude? 여성도 할 수 있다를 쉽게 전하기 위해 어딘가 여성보다 부족하고 하등한 존재로 그리는 겁니다. 캡틴 마블의 욘로그도 이런 방식으로 소모됩니다. 욘로그는 메인 빌런인과 동시에 캡틴 마블의 캐릭터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결과만 보자면 악당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광속 엔진 폭파 후에 캐롤 댄버스에게 수혈을 해준 인물도 그, 6년간 그녀를 가르친 스승 역할을 맡은 인물도 그예요. 꼭 로맨스가 아니어도 애증으로 엮일 만한 관계이고 실제로 영화 극초반부의 묘사도 이런 색깔을 띱니다. 하지만 영화 끝에 가선 욜로그도 그저 캐롤의 과거에 수많은 남성이 그랬듯 그녀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억누르려 한 남성으로 대상화되어 버립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능력에 기대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군인의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스크럴에 납치되어 포톤 캐논이 봉인당했을 때 그녀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격투 훈련 덕분이었고요. 그런데 후반부에 난 너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이 한마디를 위해 찌질하게 같은 대사를 날리는 모습은 마치 그가 그동안 열등감에 쌓여 가스라이팅이라도 해온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잠시 원더우먼을 살펴볼까요? 원더우먼의 남주인공 스티브 트레버는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일반인이니 다이애나에 비해 펼칠 수 있는 활약도 훨씬 적은 데다 다이애나가 성 역할과 인류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에 순응한 평범한 남성이기도 합니다. You don't sleep with women. No, I mean I do sleep with women. I sleep with. Yes, I do. But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캐릭터는 꼰대화되기 쉽습니다. 꼰대스런 대사 날리다가 여성 캐릭터가 일침 날리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사이다 제조기로 소비되기 쉽죠. 그렇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스티브는 꼰대가 아닙니다. 단지 그도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없는 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다이애나를 통해 용기를 얻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스티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덕분에
스티브는 조력자에 불과하지만 제2의 주인공이라 해도 손색 없는 매력을 지닙니다. 이렇게 원더우먼은 2시간 동안 여성 인권, 사회적 편견, 인류의 선악같이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키워드, 인류애로 모여지기 때문에 영화가 끝나고 보면 이야기가 간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캡틴 마블은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성도 할 수 있다. 난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할 말은 많은데 각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지지도 못하고 간략화되면서 전달력마저 사라집니다. 먼저 스치듯 지나가던 캐롤 댄버스의 과거사에선 그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남성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실력이 부족한 것처럼 묘사되는 그녀가 어떻게 에이스 파일럿이 되었나? 모릅니다. 편견이 있었고 그에 굴하지 않았다 정도만 스쳐 지나가고 이 과정은 통째로 생략됩니다. 아마 신여성은 편견을 극복하기만 하면 에이스가 되나 봅니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캡틴 마블은 히어로 무비지 탑건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정말 숭고한 뜻을 지니고 있었지만 당시 인간군인 캐롤 댄버스의 시점으로 보면 최신식 기술이 접목된 군사기밀 장비를 가지고 도망가려 한 탈주 닌자 로슨 박사를 보고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와 함께 떠날 정도로 깊은 유대관계는 어떻게 쌓게 되었나? 모릅니다. 둘이 비행장에서 몇 마디 나누는 장면이 끝이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맥락상으로 로슨 박사는 퍼스트 어벤져의 어스킨 박사급 인물이에요. 주인공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해주고 길을 제시해주는 멘토죠. 얼마나 존경하는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로슨 박사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선 느낌 아니까 찡끗 하면서 지나가 버려요. 왜? 할 말이 많거든요. 둘의 요대보다는 캐롤과 닉 퓨리가 마블? 마벨. 마블? 마벨. 마벨. 하면서 발음 장난으로 고인능욕하는 장면이 더 기억에 남을 정도니 말 다했죠. 윤록 앞에서 얘기했으니 부연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정리하자면 닉 퓨리랑 구스 빼면 시작부터 끝까지 엄근진한 영화에서 만다린이 메인 빌런으로 나온 격입니다. 본인들도 허망한 걸 알았는지 마지막에 로난을 넣었는데 그럼 뭐합니까? 이미 한 차례 메인 빌런을 맡고 댄스 파티 하다가 은하수를 건넌 캐릭터라 무게감이 없는데 스크롤, 이 좋은 떡밥이 난민 카드로 쓰고 벌어졌다는 아쉬움과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뿐이지 이 친구들을 무조건적인 피해자로 그려도 되는 걸까요? 크리족이 스크롤을 대하는 태도야 사기라고 쳐도 캐롤 댄버스를 납치해서 기억을 해짓고 지구에서 닉 퓨리를 죽일 뻔한 것만 해도 2번입니다. 이 친구들이 쫓기는 신세인 건 알겠는데 그걸 위해 한 행동들이 그렇게 신사적이진 않았어요. 허당끼가 있었다 뿐이지 후반부 반전을 위해 행동은 전형적인 악당에 가까웠고 이들을 위해 캡틴 마블이 몇십 년씩 지구를 떠날 이유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맥락상으론 로슨 박사의 유지를 잇는다고 추측이야 할 수 있죠. 하지만 영화상에서 제대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캡틴 마블을 의식적으로 못생기게 연출한 장면들이 곳곳에 존재하지만 그 빈자리를 메울 매력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빅뱅 이론을 보세요. 이 시트콤에서 할리우드 기준의 미에 충족하는 출연진은 페니뿐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 캐릭터가 찌질의 극치를 달리며 베르나데트는 본래와 다른 앵앵거리는 목소리를 내게 하고 에이미는 할머니 같은 복장을 입혀놨지만 그래도 이 시트콤은 미국 최고의 인기를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미국인들이 외모지상주의 타파를 향한 신념을 가지고 경건하게 본방사수라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상업적 미모의 부재를 개성으로 삼아 색다른 매력을 만들어냈을 뿐이죠. 반면 캡틴 마블은 매력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캐릭터가 경직되어 있고 액션도 캡틴 마블만의 고유한 무언가를 보여줬다고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달리는 모습은 최다니엘급 무성의함을 자랑하죠. 자신을 속인 크리족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말하는 이 히어로가 한다는 건 고작 슈트의 색만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개조가 아니라 자체 내장 기능으로요. 요점을 정리해봅시다. 이 영화엔 뚜렷한 신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자를 억압하지 말아라. 겉모습과 이미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미디어가 좋은 뜻을 품고 약자의 권리를 대신해주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에 깔려있던 편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벌들이 흥부놀부 이야기를 몰라서 갑질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권선징악 다들 알지만 그 관념을 관객에게 얼마나 살아있게 전하느냐가 미디어가 가진 힘입니다. 기사 몇 줄로 아동 성추행을 접하는 것보단 영화 도가니를 보는 것이 훨씬 피부에 와닿듯이 말이죠. 미디어를 통해 현실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요즘 PC 영화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결국 이런 영화는 으아 오늘 미스김 다리 죽여 아주 응? 근데 아까는 여자가 어디 하늘같은 남자가 이야기하는데 껴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나. 우리 때는 말이야 여자가 말대답을 하면 엎어놓고 엉덩이 맴매를 했어요. 어떻게 오늘 미스 김도 한번 혼나 볼 테야? 이런 수많은 김 부장님들을 바꾸고 싶은 건 아닌가요? 그런 사명감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트찰나 정도면 MC 블랙팬서로 보일 정도로 캐롤 댄버스가 딱딱하고 근엄한 캐릭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마블이 10년간 쌓아온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투입된 닉 퓨리와 구스 덕에 적당히 볼만한 작품이 됐지만 결국 이들은 조연입니다. 영화의 핵심인 이야기의 구조, 메시지에선 양쪽 모두 실패했어요. 상업 영화로 보기엔 PC를 다루지 않는 다른 영화에 비해 재미가 떨어지고 PC 영화로 보기엔 수박 겉핥기에 그치는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영상미요? DC는 매번 영상미를 못 뽑아서 욕을 먹어온 게 아니죠. 그렇다고 캡틴 마블이 맨 오브 스틸이나 아쿠아맨처럼 특출난 영상미를 뽐내는 것도 아니고요. 재미를 논하면 메시지에 의의를 둬야 하는 영화가 되고 메시지를 논하면 오락 영화에 뭘 더 기대하냐는 말이 나오는 기적 같은 영화. 이건 그냥 더럽게 못 만든 영화입니다. 1998년작 트루먼 쇼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빅뱅 이론은 성고정관념, 인종차별, 선입견에 대한 블랙 코미디가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2007년부터 12시즌이나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온 장수 시트콤이고요. 할리우드 여성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아주 좁은 카테고리로 한정해도 이미 2017년작 원더우먼이 모든 면에서 상위 호환입니다. 약자가 나와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칭찬은 1997년 큐브 시절에나 할 법한 칭찬이고 메시지를 담고도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는 반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미도 메시지도 없다면 도대체 이 영화는 누굴 위한 작품일까요? 믿고 보는 마블이란 별명은 좋은 영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붙은 타이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마블 영화를 사랑하는 것이지 마블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든 좋아해주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마블 치고 별로인 거지 그래도 리얼이나 엄복동급 영화는 아닌데 왜 이런 까다로운 기준으로 봐야 하냐고요? 이렇게 엉성한 영화가 좋은 의의를 지녔다는 것만으로 큰 관심을 받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과대포장된 어린이용 과자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게 하지만 열어보면 내용물은 부실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애들에게 좋다니까 뭔가 좋은 성분이라도 들어있겠거니 하고 참고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과자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